안녕하세요. 네트스포츠 데빌로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민턴 생활 배드민턴 용품을 구매할 때 좀 슬기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배드민턴 이제 시작하려면 용품을 다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기존에 치고 계셨던 분들이나 그러면 제일 재밌고 이렇게 무슨 스포츠를 운동을 하든지 그 장비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비빨 대부분 남자분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장비 바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지름신 온다 그러고 뭐 바꿈질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제일 먼저 배드민턴에서는 중요한 게 제일 뭐 무기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의 그 라켓에 대해서 설명을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그 배드민턴을 배우시려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 라켓을 구매하실 때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이 아예 묶여서 생산되는 라켓들, 저가형 라켓들이죠. 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줄이 묶여서 동네 앞마당에서 치고 뭐 공원 가서 가족들이랑 칠 때 놀이 같은 그런 놀이 삼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드민턴 라켓인데, 이런 라켓. 근데 정식으로 운동을 하시고 배드민턴을 배워보시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라켓은 구매하시면 일단은 실패입니다. 네,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앞마당에서 가족들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놀듯이 그런 식으로 놀이용으로는 이런 라켓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뭐 한 자루당 10,000원만 몇천원만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라켓을 구매하시면 되고, 그런 라켓은 줄이 끊어지면 다시 못 묶어요. 근데 이런 마제라 이런 라켓들은 나중에 줄이 끊어져도 정식으로 이렇게 기계를 사용해서 묶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값이 조금 더 나가죠. 그런 거보다. 자, 그러면 동호인, 소위 말하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배드민턴을 클럽에서 치고 이렇게 정식으로 배워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인분들한테 요즘에 막 대회에서 막 좀 질이 안 좋은 라켓들 막 맨날 그 사은품으로 주고 대회 그 경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받는 분도 계시고, 저희 같은 샵에 오셔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저는 처음 이제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고가의 라켓들은 절대 권해주지는 않습니다. 처음 입문 때는 이렇게, 이거는 맥스볼트라는 우리 국내 브랜드인데요. 이게 거품을 좀 뺀 그런 라켓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재나 이런 뭐 보통 강도, 이 라켓이 견딜 수 있는 강도, 뭐 T 단위로 나누는데 24T다, 뭐 30T다, 40T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 중에 근데 뭐 24T 밑으로 된 거는 조금 거의 질이 좀 안 좋은 것들이고요. 이런 24T짜리 라켓 중에 저렴하게 이렇게 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줄 묶어서 팔면 보통 7만원? 뭐 싸게 팔면 한 6만원에 팔고 막 그러거든요. 줄 묶어서. 근데 이제 요런 라켓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입문자나 초보자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아예 고가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입문 단계는 이런 라켓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켓에 대해서 잠깐 왜 이런 라켓을 쓰는 게 좋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라켓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라켓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 스타일이 있거든요. 라켓에 다 이게 그 컨셉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보통 스윙을
할 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윙이 빠를 수가 없거든요. 물론 빠르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잘 배우신 분들은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어깨로 대부분 치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좀 요즘 고가의 라켓들은 대부분 이걸 샤프트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 부분이 좀 딱딱합니다. 예, 이렇게 딱딱한데 좀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 이런 분들이 쓰기에는 이렇게 좀 낭창하다 그러죠. 예, 이게 좀 잘 휘어요. 이렇게 낭창하다. 그러면 스윙이 느려도 요 낭창한 힘에 의해서 공이 그래도 멀리 가고 뭐 멀리 간다고만 표현할게요. 그냥 멀리 갈 수 있어요. 클리어 같은 거 칠 때. 그래서 그냥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은 요런 라켓이 제일 어울리는 거죠. 이렇게 샤프트가 낭창한 거,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거, 네, 요런 거 쓰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근데 이제 한 뭐 1년 정도 되고 뭐 이렇게 구력이 이제 점점 갈수록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라켓만 막 한 6자루, 7자루, 8자루 막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제 아는 뭐 분들 중에는 막 20자루, 30자루 이렇게 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취미 삼아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요, 라켓을. 자,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하여튼간 요런 좀 낭창한 모델, 네, 낭창한 거, 그래야지 스윙이 느려도 요 낭창함에 의해서 뻥 이렇게 공이 멀리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샤프트가 낭창한 거를 먼저 고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구력이 1년 정도 되시고, 그 전에 라켓을 선별할 때 뭐 맨날 막 좋은 거 사봤자, 좋은 거 비싼 거, 뭐 좋은 거, 뭐 이런 거 새로 나온 거 막 이런 거 다 사서 이렇게 해봤자 똑같아요. 그럼 왜 나는 치는데 이렇게 소리도 크게 안 나고, 멀리 안 가고, 파워도 없고, 근데 그 라켓을 가지고 잘 치는 사람한테 너 이거 한번 쳐봐라 해서 주면 소리도 뻥뻥 소리 나고, 또 그냥 파워도 세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틀린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날 그 초보 때는 라켓을 사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라켓을 좀 바꾸고 자기 좀 이것저것 써보고 싶으냐? 이때가 바로 손목을 잘 쓸 때, 손목 쓰는 맛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파워 올리는 법 중에 이제 손목 쓰는 법 그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제 경험담도 알려드렸고, 보통 제 경험담으로는 1년차 되는 때, 1년 됐을 때 손목 쓰는 법을 알게 돼서, 그때는 어떤 라켓을 줘도 빵빵거리고 파워도 세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전에는 백날 막 세게 치려고 막 해도 파워도 안 나가고, 파워도 안 세고, 그 다음에 클리어도 길게 쭉쭉 뻗어 나가지도 않고, 소리도 작고, 소리도 그냥 좀 시원한 맛도 없고, 네, 이런데, 그래서 손목을 잘 쓰는 법을 알고 난 다음에는 라켓을 좀 바꿈질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라켓이라든지 요것저것 이렇게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2자루 정도 갖고 계시면서 레슨 받을 때 용과 게임할 때 용, 그런 식으로 2자루 정도나 많게는 3자루 정도 이렇게 갖고 운동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라켓을 정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선별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라켓은 어떤 식의 라켓이 이것저것 있는지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라켓을
구분을 할 때 일단은 사람이 라켓을 이렇게 막 휘둘렀을 때 사용하기 편하고 이렇게 휘둘러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느낌이 이건 잘 맞을 것 같고 막 그런데 먼저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는 3U도 있었고요, 2U도 있었어요. 2U, 3U, 4U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3U가 기본이었을 때 당시에 이제 가벼운 라켓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3U를 쓰면서 4U를 쓰면 그 4U짜리 무게를 쓰면 괜히 왠지 뭐 스매시가 날린다, 뭐 셔틀콕이 가다가 죽는다, 뭐 종속이 살지가 않는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무게는 라켓이 무거울수록 더 그 파워 있게 묵직하게 들어가는 그 맛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처음부터 지금은 그래서 그 전에는 옛날에는 3U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4U 나오고 뭐 그 위로는 2U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뭐 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벼운데 탄성은 더 좋게 만들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라켓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4U 무게가 제일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5U, 더 밑으로 6U, 막 72g짜리 막 이런 라켓들, 어떤 건 뭐 60g짜리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선택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그냥 4U 정도는 라켓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4U 무게. 왜냐, 처음부터 가벼운 라켓을 쓰다 버릇하면 나중에 약간 좀 좋은 라켓, 뭐 소문난 뭐 이렇게 인기 있는 라켓들이 4U 라켓들이 많은데 그런 한 단계만 위에 거 라켓을 써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가벼운 것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벼운 거 쓰면서 정식으로 이 폼을 잡고 손목 힘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배드민턴 셔틀콕 그 파워나 이런 것들이 좀 날린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좀 속도감도, 종속도 죽고 파워도 없고 묵직하지도 않고 좀 흐느흐느 이렇게 날라서 간다, 날린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손목 힘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경량 라켓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인분들은 그냥 지금 수준에서는 만약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으면 레슨이나 이런 레슨, 그리고 근력을 높이기 위한 거는 그런 용도로는 3U 라켓을 저는 권해드리고, 일반 게임할 때는 그냥 자기 메인으로 라켓을 삼을 거는 이런 4U 라켓을 기본으로 딱 잡고 그 다음에 그 근력 올리는 용으로 뭐 3U 레슨 받을 때 쓴다든지 이런 용으로는 3U도 추천을 드리는데, 뭐 그게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냥 4U 정도로만 계속 그냥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무게는 너무 가벼운 거 쓰실수록 손목 근력이 아주 좋아야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특히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거는 그냥 톡톡거리는 그 맛에 하지, 정식으로 제대로 스윙 폼을 잡고 치는 거는 분명히 그 파워가 약합니다. 가벼운 라켓일수록요. 손목을 아주 잘 쓰지 않는 이상요. 자, 그렇고 이제 무게는 이렇게 4U, 3U, 4U, 5U, 6U 뭐 이렇게 6U까지 있는데 4U 정도 라켓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이제 4U로 결정을 했으면, 이게 또 라켓에는 공격형 라켓이냐, 뭐 수비형 라켓이냐, 이렇게 또 구분져서 또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올라운드 라켓이냐, 그러니까 공격형, 그 다음에 올라운드 중간, 그 다음에 수비형, 이게
그런 거를 어떻게 따지냐면 이 헤드 부분에 라켓을 이렇게 쟀을 때 수평에다 이렇게 맞추고 여기에서부터 요 끝까지의 그 길이를 잽니다. 길이를 재서 보통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그냥 처음 뭐 배드민턴에 미치고 라켓질 바꿈질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을 때는 무조건 그립 세팅하고 내 손에 맞는 그립 세팅 딱 하고 이걸 재봐가지고 막 30cm, 300mm 이 정도가 넘으면 아유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라켓을 들었을 때 한 몇 게임 정도 치고 나면 이게 무거운 게 느껴져가지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꼭 굳이 그냥 뭐 그립을 얇게 감아가지고 결국은 뭐 두껍게 좀 더 감아가지고 290 정도에 맞춘다든지 295에 맞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꼭 세팅을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줄 같은 거로 이렇게 중심을 딱 잡은 다음에 물론 그립 세팅 다 하고요.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제 중심이 잡혔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 그립 끝 부분까지 센치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라켓들은 지금 몇 센치냐? 대략 280 정도 나오거든요. 285 정도. 그러면 뭐예요? 헤드가 가볍다는 얘기죠. 헤드가. 그러면 여기에 성향에 보면 이건 마제라 라켓인데 이게 되게 좋은 라켓이거든요. 마제라 라켓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드라이브라고 써 있습니다.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는 뭐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냥 속도감 있게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드라이브 아시죠? 기술. 네트를 살짝 떠가지고 그냥 빠르게 가는 거예요. 스매시는 꼽는 거고. 그냥 드라이브를 칠 때 헤드가 무거우면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헤드를 약간 가볍게 만든 거. 그래서 헤드라이트. 이런 라켓들은 대부분의 전이 이용대 선수처럼 그 아스트록스 88인가 거의 S 버전처럼 전이 플레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싸움 많이 하고 선수들은 드라이브 싸움으로 경기가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그 컨셉이 이 헤드라이트예요. 헤드라이트. 네. 근데 이렇게 헤드라이트로 나온 라켓을 그냥 우연찮게 샀어요. 샀는데 이 그립 부분을 그냥 거의 아주 얇게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D가 가벼워지니까 헤드가 무거워지겠죠. 그럼 약간의 또 그 밸런스가 지금 285에서 한 295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공격형 라켓용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세팅에 따라서. 그냥 지금은 저도 예전에는 무조건 이거 재가지고 내 밸런스는 290이야. 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니까 그렇게 290을 무조건 맞춰야지 하고 그립 세팅하고 막 그냥 그렇게 놀았는데 지금은 아무 그냥 의미도 없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냥 라켓의 성향에 따라서 내 손에 맞는 그립 딱 세팅하고 들어봐가지고 버겁다 싶으면 좀 더 두껍게 감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라켓들은 이제 아예 고르지도 않죠. 제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라켓들은 그 전위 플레이를 많이 해야 하는 여성분들이나 예, 아주 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라켓을 헤드라이트를 많이 고르죠. 이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들고 탁 사용하기가 많이 편하고요. 이거는 이제 마제라 랩터 드라이브라는 모델이고 이거는 마제라 랩터 파워라는 모델인데 파워는 여기에 써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또 파워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린
설명드린 대로 헤드가 무거운 거죠. 그러면 도끼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도끼 머리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하중을 이용해가지고 내려치면 장작이 잘 뽀개지는 거고, 그 무게감으로 이용해서 도끼가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헤드가 무거우면 그 스매시나 이런 파워들이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누르는 그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라켓들은 뒤에서 주로 그냥 계속 스매시 때리고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요즘에 드롭도 많이 놓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뜨면 때려. 그게 아예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뜨면 때렸습니다. 무조건.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때 좋죠. 특히 젊으신 분들이나 이제 후위에서 때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헤드 헤비 라켓을 쓰는 거죠. 헤드가 무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 재보면 이건 분명히 여기는 이제 그 밸런스에 286에서 290까지 돼 있는데, 세팅을 다 하고 막상 딱 재보면 분명히 한 295에서 한 300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재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라켓 성향이 헤드 헤비냐, 올라온 중간이냐, 그 다음에 헤드가 가벼우냐, 그렇게 또 따져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보시면 이것도 마제라 라켓인데요. 올라운드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런 라켓은 그 수치로 따지는 건 좀 뭐하지만 할 때가 딱 수비도 잘 되고, 뭐 그냥 예를 들면 수비도 하기 편하고, 공격도 파워도 떨어지지 않고 딱 올라운드용이다. 이게 그러니까 중간 단계죠. 그 위로는 헤드 헤비, 그 밑으로는 헤드 라이트. 이제 그런 거를 또 고르시면 됩니다. 무게를 먼저 4U, 3U 뭐 이렇게 고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공격형, 그냥 흔히 말하는 공격형 라켓이냐 수비형 라켓이냐, 그런 거는 구분을 뭐 굳이 두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런 식이냐 아니면 중간 밸런스가 가운데 올라운드 형이냐, 이제 그런 거를 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선택했으면 이제 또 이런 걸 또 보셔야 돼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프레임, 헤드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 그런 걸 또 보셔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이게. 자, 보시면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여기가 바디가, 이걸 바디라고 그냥 하는데 요 바디가 넓습니다. 그거에 비해 요거는 바디가 이렇게 좀 작습니다. 스몰 바디이고, 요거는 와이드 바디고,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두 개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와이드 바디, 넓은 거는요, 주로 홀드형 라켓이라고 그냥 많이들 부르는데, 셔틀콕이 오면 이렇게 탁 잡았다가, 라켓에서 잡았다 팡 튕겨내주는 그런 스타일의 그 라켓들이 대부분 이런 와이드 바디입니다. 그래서 저 Y사에서 말하는 그냥 셔틀이 머물렀다가 가는 그것이 더 깊게 뭐 이렇게 홀드가 된다 뭐 이제 그래서 뭐 홀드형 라켓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라켓들은 주로 스윙은 좀 느려도 스윙 느린 대신 공이 묵직하게 들어가요. 진짜 빵 치면 그리고 소리도 엄청 크고요. 타구음이 또 큰 게 또 장점이고요. 그 타구음이 큰 만큼 공이 좀 셔틀콕이 이렇게 묵직하게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쳐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와이드 바디는 그렇고,
그리고 참 이 와이드 바디는 와이드란 말이 있듯이 요 줄 이렇게 매는 부분이 여기가 넓으니까 여기 예. 예. 여기 그 가운데 그로멧 있는 데에서 이 바디 끄트머리까지가 이제 넓으니까 이 스팟이라고 그러죠. 스위스팟. 공이 이렇게 정타가 맞으려면 요 정도에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스팟이 이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삐뚤어 맞아도 제대로 컨트롤이 된다. 그리고 뭐 제대로 컨트롤이 되고 그래서 스팟이 넓다. 그런 만큼 뭐 파워가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런 바디 와이드 바디의 특징은 스팟이 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그러면 어떻게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이나 이렇게 익사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라켓을 뭐 쓰시면 아주 좋은 거죠. 스팟이 넓으니까. 자, 근데 요거는 이제 M 스킬이라는 모델인데 이 마제라에서 이 프로용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프로용. 이거는 진짜 선수들이나 완전 특 A조, 전국 A조 이런 분들. 그리고 스팟 부위가 요게 이제 스몰 바디이기 때문에 스팟이 작습니다. 작으면 이 작은 만큼 응축된 힘이 있겠죠. 거기에 그 부분에 잘 맞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왼손으로 잡고 겨냥을 하고 준비하고 쏘세요 해가지고 정확한 스윙 자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리고 줄도 잘 안 끊어 먹고 줄이 이제 막 헐어가지고 가로줄이 툭 끊어지는 그런 분들이 이런 라켓을 치시면 파워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바디가 이게 스몰 바디이기 때문에 스윙 속도도 좀 빠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시면 됩니다. 딱 그냥 바디가 넓으냐 작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요게 이제 마제라에서 나오는 그 M1 리갈 파워라는 모델인데,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바디는 넓어요. 근데 요 부분이 이렇게 이런 랩터처럼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칼날 모형처럼 칼처럼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윙을 할 때 칼날처럼 되어 있으니까 바람의 저항을 좀 덜 받죠. 그럼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겠죠. 그거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넓은 바디에 스윙 스피드가 빠르게 나오는 그런 라켓.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마제라에서는 제일 많이 판매되고 동호인들한테 제일 잘 맞는 라켓이라고 하고요. 또 많이 판매되는 라켓입니다. 제일 고가의 라켓이고. 자, 그 다음에 말이 너무 길어질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설명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재료가 있어요. 또 선택을 할 때 카본 재질이냐 우분 직조를 해서 만든 라켓이냐. 자, 그거에 대해 또 설명을 드리면 또 요거 이제 M1 리갈 파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무늬가 이렇게 이런데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막 꽈가지고 직조를 한 거거든요. 직조. 이거를 우분이라 그래요. 우분은 재질이 아니에요. 우분 방식이지. 그러니까 직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정확하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카본 시트가 있으면 그거를 얇게 짜짜짜짜 썰어가지고 그거를 막 꽈서 만든 게 오븐 직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라켓 성향이 좀 딱딱합니다. 이게 샤프트도 물론 딱딱하냐 낭창하냐 그거에 따르지만 이 원 재질 자체도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븐 라켓들은 이 오븐 라켓들은 좀 기를 좀 들여야지 된다 그러나 에이징을 좀 시켜야 돼. 왜 이렇게 헤드폰이나 이어폰, 고급 이어폰이나 이런 또 오디오 장비나 이런 거 그런 거를 뭐 사면 보통 에이징을 시키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쪽에 또 일을 해가지고 잘 아는데 뭐 하다못해 이어폰 좀 비싼 걸 사더라도 그걸 에이징 시켜요. 계속 이렇게 주파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결론은 그냥 많이 사용하면 그게 소리가 트인다고 하거든요. 이어폰이나 뭐 이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오븐 라켓도 좀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기 거에 딱 맞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제 클럽에 있는 동생이 맨 처음에 이 라켓을 샀을 때는 잘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엊그젠가 한 자루를 더 구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이제야 잘 맞는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한 두 자루는 같은 라켓 두 자루는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그 좀 치시는 분들은 똑같은 라켓에 이게 메인 라켓은 딱 두 자루가 있는 게 정석이고요. 그래서 한 자루를 더 샀어요. 그러니까 오븐 라켓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좀 기를 좀 들여야 된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까지 설명했더라? 오븐. 그래서 이 오븐 라켓은 좀 기를 들여야지 되니까 만약에 구매를 하셨더라도 꼭 참고 한 최소 2주 정도는 꾸준하게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처음 대부분 좀 그런 분들 좀 병적인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라켓 사가지고 쳐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박아두고 나중에 또 사고 또 박아두고 최소한 그 사셨으면 최소한 2주 정도는 계속 쳐보셔야 돼요. 꼭 참고 그래야지 그게 자기 라켓으로 좀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하루 이틀 쳐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뭐 중고로 팔거나 이러지 마시고 한번 딱 구매하셨으면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자기 성향에 맞는 라켓을 구매를 해야죠. 자, 그래서 오븐 라켓은 조금 기를 좀 들이면 잘 맞으실 거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자, 그럼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는 이 홀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보면 그로멧, 이걸 이제 검은 거 여기 줄 끼는 부분을 그로멧이라고 하는데 요 그로멧 숫자가 총 구멍이 이제 라켓에 구멍을 뚫잖아요. 구멍을 뚫을 때 총 보면 제일 기본적인 게 72홀. 그 다음에 그 Y사에서 그 자기네가 개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개발을 한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스트록스 99인데요. 이런 요넥스 아니죠. Y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 보면 72홀은 가로줄 세로줄이 만나는 그 같은 구멍을 이렇게 홀을 같이 쓰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72홀인데 이거는 76홀이에요. 76홀은 그 겹치는 부분을 더 구멍을 뚫어서 각자 세로줄 가로줄 이렇게 각자 쓰게끔 만든 홀인데 뭐 Y사에서 말하는 거는 줄 간섭이 서로 없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을 잘 쓸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줄이 뭐 빨리 끊어지는 걸 방지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갈라지는 여기 76홀 여기 구멍을 더 뚫은 부분이 상단 부위거든요. 상단 부위에 맞히는 거는 무조건 줄 그냥 끊어지거든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본인들은 이렇게 그룹에 76홀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Y사가 했는지 어떤 회사에서 최초로 이렇게 76홀을 만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76홀이나 72홀이나 저는 똑같다고 그냥 보이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그 홀수는 또 72홀, 76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이거 뭐 이제 많이 그 이런 왜 그 Y사나 이런 좀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이런 88홀이나 제 라켓 제 주력으로 쓰는 라켓은 88홀인데요. 왜 이런 라켓은 안 만들까? 가끔가다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안 만들까? 근데 제가 요 라켓은 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요거는 이제 88홀인데 이 스위스팟이라 그랬죠. 요 정타 요 부분이 아주 그냥 조밀하게 돼 있어요. 이 라켓은 이거 올리버 라켓인데 저는 이제 이 라켓을 사용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라켓을 못 쓰겠더라고요. 이 88홀을 저는 좀 특이해서 하여튼 제가 10년 동안 운동을 해오면서 진짜 모든 라켓 거의 다 써봤다고 뭐 생각을 하는데 뭐 신제품 나오면 무조건 써보고 이런 거 써보고 이런 거 써보고 해서 다 써보긴 써봤는데 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그거를 멈췄죠. 그때가 이제 이런 라켓을 내 그 인생 라켓이다 생각되는 라켓을 만난 거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조밀해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한 방 딱 제대로 맞았다. 그러면 확실히 파워가 깊게 가는 걸 느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라켓을 들고 게임을 했을 때 상대방이 평상시에 제 파워보다 더 나오니까 놀래는 거를 저는 봤어요. 많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이 라켓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88홀이고 홀수가 이제 구멍을 많이 뚫다 보면 이게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홀을 자꾸 이렇게 뚫다 보면 이게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내구성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는 하여튼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장점, 저한테는 독이 되는 장점, 이 장사꾼 이 샤파누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독이 되는 장점인데 줄이 안 끊어집니다. 줄이. 그리고 물론 정타를 쳐도 정타를 쳐서 줄이 안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삑사리가 나도요 줄이 안 끊어져요. 희한하게 여기에 응집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스위스팟에 이렇게 요 부분만 되게 조밀합니다. 이 라켓 보시면 저는 한테 이 라켓이 제일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또 신나는 게 여기 키즈나라는 이게 스트링인데 이게 전 세계 최초로 0.58mm를 만든 회사거든요. 일본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친구가 써보라고 샘플을 2개를 줬어요. 근데 0.58mm니까 줄을 제가 투매듭으로 묶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스트링에 관한 것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줄을 이렇게 묶었는데 0.58mm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묶으니까 평상시에 제 생각에는 나는 줄을 이게 억지로 끊어내거든요. 한 3개월 정도 막 2개월 정도 좀 늘어졌다 싶으면 그냥 끊어내요. 이 줄이 안 끊어지니까. 그러면 이 0.58mm는 얇은 만큼 줄이 잘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켓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고 써봤는데 와 완전히 진짜 또 신세계입니다 이거. 와 그 쨍쨍거리는 맛과 스매시가 엄청 더 강해진 것 같고 어저께 이제 클럽 가서 운동했을 때 이걸로 쳤었거든요. 한 4일 정도 이걸로 쳐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라켓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써보시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냥 하루만 써보고 팽개치고 뭐 일주일 써보고 안 맞는다고 팽개치지 마시고 구매하실 때부터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또 중구난방이 또 새고 있죠. 뭐 하다가만 그러는데 그건 그냥 이해해 주시고 잘 알아서 그냥 들으시고. 그래서 이 라켓에 대한 긴 설명은 또 그래서 우분 직조 얘기했었죠. 아까 카본. 이 요넥스는 카본만 만들어요. 요넥스는 저 Y사는 카본만 만들어요. 카본만. 왜 또 이 회사는 아주 오래전에 우분도 만들었었대요. 왜 안 만들까?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해요. 왜 안 만들까? 우분 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은 우분이 안 좋다 그러고, 우분 직조한 방식이 안 좋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카본만 좋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나뉘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간 그렇고요. 그럼 카본하고 우분하고 중간 단계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요 근래에 보이는 뱀무늬, 스네이크 카본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또 라켓 안에 이렇게 잘 보시면 뱀 모양처럼 이렇게 뱀 껍질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오븐 직조를 꼬은 거를 아주 세밀하게 안 꼬고 좀 널널하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꼭 뱀 비늘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거를 스네이크 카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라켓인데, 이거는 성향이 그럼 딱 뭘까요? 카본하고 오븐 직조하고 딱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 단계. 네. 그래서 대략 이제 라켓 선택할 때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라켓을 선택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제라 대리점인데 마제라 라켓에 대해서 잠깐 홍보를 드리면, 제가 웬만해서는 라켓에 대해서 칭찬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마제라 본사 쪽에 대표님하고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저도 이제 마제라를 선택을 한 건데, 라켓이나 옷이나 뭐 이런 가방이나 뭐 이런 마제라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하나도 이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QC도 정말 완벽하게 하는 것 같고,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정말 정성 들여 만들었다, 참 이쁘다, 고급지다, 그런 생각이 드셔요. 분명히 모든 라켓이 다 그랬습니다. 이게 M1부터 해가지고 한 10가지의 라켓이 있는데 정말 허술하게 만든 거 하나도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런 마제라 라켓은 성향별로 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또 요즘에 세일도 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켓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스트링하고 그립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